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정답이 선하게 보이는 사회 선아쌤입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이 강좌가 어떤 강좌이고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제가 누구인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 강좌는요, 강남인강 검정고시 압축 클래스 고졸 과정이고요. 저는 이제 사회를 담당하게 된 이선아입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현재 이제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EBS와 강남 인강에서 중학교 사회를 또 가르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담아서 이번에 이제 검정고시 고졸 과정 압축 클래스 이제 고등 과정이죠. 이 사회 과목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여기 제가 이제 썼지만 제 이름이 선아예요. 이선아인데 정답이 선하게 보이는 사회, 즉 여러분이 정답을 쏙쏙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또 이끌고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우리 김영북스 출판사의 이제 검정고시 고졸 만점 뽀개기 단권 끝장입니다. 이제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회 과목은 이제 두 번째 권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권에 이제 첫 번째 파트에 이 사회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교재로 진행하게 되는 이 강좌는요, 개념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정고시 사회 과목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제가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현재 이 사회 과목은요, 2015 개정교육과정 통합사회를 기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단원부터 9단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2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이 40분 동안 이 25문제를 또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고졸 과정에서 검정고시 고졸 과정에서 이 사회 과목의 출제 경향은 어떠냐? 일단 이 사회 과목은요,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서 전략 과목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국어라든지 영어 같은 과목에서 이제 점수를 조금 잃었다. 그러면 이제 사회 과목을 통해서 이걸 또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자 과목이다, 전략 과목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이 이 사회 과목 100점을 목표로 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합격으로 또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변별력을 위해서 막 까다롭게 꼬인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이제 핵심 개념을 묻는, 개념의 정의를 묻는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출제 경향입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회 과목에서는 낯선 용어가 또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외부 효과, 법치주의, 공공재, 이게 뭐지? 이런 낯선 용어가 장벽이 되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낯선 용어, 낯선 개념만 잘 정복한다면 이 사회 과목 어렵지 않게 또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낯선 용어를 또 잘 정복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 이 출제 비중을 보자면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2단원 이제 지리 파트고요. 4단원 인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5단원 경제, 7단원 문화 파트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또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이 출제 빈도를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또 표가 크죠? 잘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줄였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일단 5개년을 선생님이 분석을 해봤어요. 5개년을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매년 시험이 2회씩 치러지고 있으니까 25문제를 이렇게 단원별로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표가 방대하죠? 그래서 이거를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자, 평균치를 냈더니 이렇게 또 줄여집니다. 자, 물론 이게 이제 오차? 오차가 또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회 개념이 3단원에도 나오고 9단원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단원으로 분류하냐에 따라서 이 평균 비중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엄청나게 크게 바뀌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분석한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보면 알겠지만, 자, 보세요. 2단원 14% 전체 중에 또 4단원 13.2%, 5단원이 16.4%, 그리고 7단원 문화 단원이 16.4%. 요 4개 단원이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 4개 단원의 비중을 합하면
대략 60% 정도가 돼요. 즉 여러분이 9개 단원 중에서 2단원, 4단원, 5단원, 7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완벽하게 마스터를 한다면 시험 점수의 60% 정도는 잘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느 단원에 힘을 실어야 하고 어느 단원에서 조금 힘을 빼도 되는지가 보이죠. 특히 1단원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적으로 한 문제, 뭐 출제가 안 됐던 회도 있고요. 그래서 출제 비중이 낮은 게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단원에 또 집중을 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특히 2단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리 파트거든요. 뭐 지도라든지 뭐 그래프가 나오기도 하는데 뭐 지도라고 해서 딱 처음부터 겁을 먹는 이런 수험생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지도 한 번씩만 잘 체크를 해두면 또 어렵지 않게 또 정답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실 4단원, 5단원이 약간 좀 까다롭게 출제될 수 있는 단원이긴 해요. 인권과 이제 5단원은 경제 파트거든요. 그래서 5단원, 4단원, 5단원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조금 집중하고 시간을 좀 할애해서 주요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단원은 문화 파트인데요. 역시 비중은 높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뭐 4단원, 5단원에 비하면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쉽게 잘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단원별 출제 비중을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보면은 딱 보이죠? 어느 단원에 힘을 실어야 하고 또 어느 단원은 조금 좀 힘을 빼고 들어도 되겠다 이런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할 때는요. 매 단원을 시작할 때는 각 단원의 중단원별로도 이 출제 비중을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즉 1단원에서도 3개 중단원이 있는데 각각의 3개 중단원에서 또 어디서 주로 출제가 됐는지 이런 내용들도 함께 전달을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합격으로 가는 길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잘 도와드릴 거니까 저 믿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하는 또 강의가 기대가 되시죠? 그럼 1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